저는 미라나 토도로바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월급 80만 원으로 10시간씩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한국에 와서 월급 5배를 받게 된 이야기죠. 지금 저는 한국 시민이 되었고 정규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한 달에 쉬는 날은 겨우 4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한국 돈으로 겨우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병든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조카 미하일을 돌봐야 했어요. 어머니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매달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조카 미하일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했거든요. 집은 소피아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50년 된 건물로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났죠. 방 2개짜리 작은 집에 3명이 살았어요.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담요를 여러 장 덮고 잤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비 때문에 그달 식비를 줄여야 했어요. 병원 상황도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의료진은 줄어드는데 환자는 늘어만 갔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점점 많아졌죠. 의료 장비도 20년 넘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환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8년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나야, 너 혼자 우리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구나.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 의료 시스템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월급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조카 미하일이를 재우고 어머니 인슐린 주사를 도와드린 후 혼자만의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불가리아 뉴스나 드라마를 보려고 했는데 그때 추천 영상에 이상한 제목이 보였습니다. 코리안 하스피털 너스 DAI라이 라이프라는 영상이었죠. 호기심에 클릭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이 나왔어요. 복도는 밝고 넓었고 의료 장비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간호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존중받는 장면을 보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간호사를 무시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간호조무사 주제에 의사나 불러와 이런 식으로 반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속 한국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근무 환경이었어요. 자동화된 약물 관리 시스템, 전자차트로 체계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과는 천지 차이였죠. 영상을 다 보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 간호사가 정말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영상 생각만 났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병원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겠지만 눈빛과 분위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존중이 느껴졌어요. 병원 시설과 시스템의 첨단화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가보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한국 가서 일해보고 싶어. 그러자 모든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동료 간호사 엘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나, 너 정신 나갔니? 한국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간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를 받아줄 것 같아? 또 다른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야.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달라. 게다가 넌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잖아. 선배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나, 현실을 봐. 여기서도 힘든데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알아보지.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라나야, 한국은 너무 멀어. 비행기로 14시간이나 걸린다며? 그리고 넌 간호사 면허도 없잖아. 간호조무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겠니? 조카 미하일이도 불안해했어요. 누나, 한국 가면 언제 볼 수 있어? 나 누나 없으면 안 돼. 미하일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매일 저녁 3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한국어 강의를 보고 발음을 따라하며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도 외계어 같았고 발음도 전혀 따라할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혀의 위치, 입모양, 모든 게 불가리아어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한국어 듣기 연습을 했죠.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더욱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드라마 속 간호사들의 당당한 모습이 제 꿈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어 교환 앱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언어를 주고받으며 배우는 앱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어 앱에 가입했고 거기서 운명적으로 박정민이라는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정민 씨는 프로필에 5년차 간호사, 외국 문화에 관심 많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첫 대화는 영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미라나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정민 씨가 답했어요. 와, 불가리아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어 왜 배우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그러자 정민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정민 씨와 대화를 나눈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미라나 씨, 우리 병원에서 외국인 간호조무사를 뽑는다고 해요. 간호사 면허는 없어도 되고 간호 경험과 한국어 실력만 있으면 된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정민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원장님께 미라나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8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는 열정을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 정말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이었어요. 원장님과 간호부장님이 저와 1시간 동안 면접을 봤습니다. 미라나 씨,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간호사를 존중해주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저는 환자를 돌보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배우고 싶어요. 간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발음도 좋고요. 간호 경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불가리아에서의 8년간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응급상황 대처, 환자 케어, 의료진과의 협업 등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면접관들이 제가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고요. 불가리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환자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 그리고 한국어 공부 노트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환자들이 직접 써준 편지네요? 원장님이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돌본 환자분들이 퇴원하시면서 써주신 거예요.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면접 후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와 조카 미하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미라나, 왜 울어? 저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2022년 3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정민 씨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만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미라나 씨, 정말 오신 걸 환영해요. 정민 씨의 따뜻한 인사에 또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모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불가리아 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의료 용어들은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미라나 씨, 환영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간호부장님이 병동을 안내해 주셨어요. 첨단 의료 장비들, 체계적인 시스템, 깨끗한 환경, 모든 게 유튜브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어요. 첫 환자를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70대 할머니 환자였는데 제가 혈압을 재드리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 고생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불가리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간호사에게 고마워하는 환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 환자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2,500달러,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받던 월급의 7.5배였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은행 직원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경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60대 남자 환자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주변에 있던 보호자들과 방문객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즉시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불가리아에서 8년간 일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호명에도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재보니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즉시 간호사실에 응급코드를 누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하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슴 압박을 했어요.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5분간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 사이 환자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그 후 간호부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미라나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빠른 판단과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환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이 모여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수간호사인 김미숙 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라나 씨, 당신은 진짜 간호사예요. 면허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향한 마음이 진짜 간호사를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능력과 마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 간호사들이 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미라나 씨 덕분에 우리 병동이 더 든든해졌어요. 정민 씨가 말하니까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들도 저에게 의료진의 일원으로 대해주었고 환자들도 더욱 신뢰해 주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보다 환자를 돕는 의료인이라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가리아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모든 월급을 저축해뒀거든요. 송금액은 2,000달러였어요. 불가리아 돈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당뇨 치료비, 조카 미하일이의 특수교육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송금을 마치고 바로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엄마, 송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은행 앱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라나야, 이게 정말 내 월급이니?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달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조카 미하일이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누나, 나 이제 새 책도 살 수 있어? 레고도 살 수 있어? 미하일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미하일아. 누나가 책도 사주고 레고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그날 통화를 끝내고 나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미라나야, 오늘 미하일이 치료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좋은 약을 쓸 수 있게 되어서 그런가 봐. 어머니의 당뇨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정기적인 검사와 좋은 약물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미라나야, 네가 보내준 돈으로 매달 병원에 다닐 수 있어. 정말 고마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단순히 저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희망이라는 걸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불가리아에 있는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영주권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한국 시민권까지 취득했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지난달에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해서 합격한 거죠.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되었어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뜨자 혼자 소리를 지르며 울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도 4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받던 80만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병원의 다문화 교육 담당자로도 일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 3명, 베트남에서 온 간호조무사 2명을 교육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드려요. 가장 기쁜 소식은 가족 초청이에요. 올해 말에 어머니와 조카 미하일이를 한국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서류 준비에 6개월이나 걸렸지만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미하일이는 한국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하일이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한국어로 누나 사랑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매주 한국어를 가르쳐줬거든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라나야, 네가 보내준 돈으로 좋은 치료받고 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응급처치했던 그 환자분이 3년 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고는 간호사님,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손자 결혼식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료 간호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습니다. 정민 씨는 지금 제 절친이 되었고 김미숙 수간호사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미라나 씨가 있어서 우리 병동이 더 따뜻해졌어요. 새로운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지난달에는 병원에서 다문화 의료진 우수상을 받았어요. 환자 만족도, 동료 평가, 업무 성과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불가리아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한국의 기회를 알려주고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한국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심을 알아보는 나라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 소개로 불가리아 간호사 2명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불가리아 현지 방송 BTV에도 출연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불가리아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미라나 씨,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었고요. 무엇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방송 후에 불가리아 젊은이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그 10분의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오늘도 환자들을 돌볼 수 있구나. 오늘도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불가리아에서 절망하며 살던 제가 이렇게 당당한 한국 간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월급 80만 원으로 10시간씩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이제는 월급 450만 원을 받는 정규직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한국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불가리아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불가리아나 다른 나라 어딘가에서 저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출신 국가나 학벌이 아니라 열정과 성실함을 보는 나라예요. 저처럼 간호조무사 출신도 정식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월급 8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2의 고향이자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희망의 땅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정한 기회가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나이도, 국적도, 출신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이제 저도 한국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절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카무라 씨, 한국 남성과의 교제를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도대체 왜 정부가 제 연애에 개입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47세 일본 여성일 뿐인데 말이에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며 요양원 조리사로 살아가던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때 무대에서 플라멩코를 추던 무용수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일본 정부가 제 결혼을 막으려 했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아야코입니다. 올해 47살이죠. 지금은 오사카의 한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무대에서 플라멩코를 추던 무용수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요양원에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 메뉴를 정하고 저녁까지 준비하는 반복적인 하루였죠. 집에 돌아가면 중학생 딸 유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힘들었지? 유키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집 한쪽 벽에는 예전에 무대에서 플라멩코를 추던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습니다. 이제는 무용화 대신 운동화를, 화려한 드레스 대신 조리사 가운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한국에서 온 봉사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봉사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주방 문을 두드리더군요. 실례합니다. 혹시 물 한 잔 얻을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눈빛이 따뜻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어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일본어 할 수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48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현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봉사자 중 한 명이었죠. 저는 나카무라 아야코입니다. 여기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현수 씨는 제가 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야코 씨,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다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현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암으로요.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밤에 홀로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유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온 봉사자분을 만났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유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혹시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도 알고 있어. 딸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딸도 그런 제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다음날 현수 씨는 요양원 환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직접 만든 불고기 도시락이었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양념한 불고기와 함께 여러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숙소에서 만들었어요.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밤새 음식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죠. 환자분들이 불고기를 드시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런 음식을 드시는 거였나 봅니다. 현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일본 남자들은 아픈 사람에게 직접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요. 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죠.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현수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야코 씨, 혹시 전에 무용을 하셨나요? 걸음걸이가 남다르던데. 어떻게 알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도 발레를 했었거든요. 무용수들은 특별한 자세가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플라멩코를 추던 시절, 무대에서 느꼈던 자유로움, 그리고 남편이 병에 걸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까지요. 지금도 춤추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제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현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기는 혼자 낼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야코 씨,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유키양도 같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딸과 함께 외출하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가보자. 나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 유키가 의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 도착하니 정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복 체험, 한국 음식 만들기, 태권도 시범, 전통음악 공연까지 말이죠. 유키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와 흰색 치마가 정말 예뻤어요. 엄마, 나 예뻐? 유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오랜만에 딸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유키는 항상 조심스럽고 어른스럽게 행동했거든요.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가봤어요.
배추에 고춧가루 양념을 바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야코 씨, 김치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현수 씨가 옆에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아 올바른 방법을 알려줄 때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유키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나도 배워보고 싶어. 체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따뜻하죠? 현수 씨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날 밤 유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현수 아저씨도 좋은 사람 같고. 엄마가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봤어. 딸의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웃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카무라 아야코 씨, 면담을 요청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대사관에 갔습니다. 중년의 남성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아야코 씨, 최근 한국 남성과 교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클 수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정부가 간섭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을 숫자로 보는 건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아니었으면 해요. 저는 현수 씨를 한국 남성으로 만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 교육 문제 등이 그런 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아야코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황을 설명하자 현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수 씨와 함께하는 게 옳다고 말이에요. 2달 후 현수 씨가 저를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현수 씨 집에 갔을 때 70대로 보이는 어머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아야코 씨입니다. 아. 어머니는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서셨습니다. 현수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낯가림이 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며느리를 반대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미소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두부와 파, 미역을 넣어서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시며 물었습니다. 일본 된장국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국을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셨죠. 맛이 깊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이 여자는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아야코 씨, 우리 현수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를 잃고 아들 혼자 키우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당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씨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나도 한국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왜 갑자기? 현수 아저씨 아들과 친해지고 싶어. 그리고 한국 할머니랑도 대화하고 싶고. 유키가 현수 씨의 아들 진우와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 같아. 유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현수 아저씨가 있으면 아빠가 있는 것 같고, 진우 오빠가 있으면 형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더 커진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몇 주 후 오사카에서 국제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수 씨가 저에게 플라멩코를 쳐보라고 제안했어요. 아야코 씨, 당신의 춤을 보고 싶어요. 이제는 무리예요. 너무 오래 쉬었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무용수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용화를 신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을 때 마치 시간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춤을 통해 표현되었어요. 슬픔, 그리움, 희망, 사랑. 모든 감정이 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수 씨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아야코 씨,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현수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야코 씨,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되어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도시의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플라멩코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십니다. 유키에게 한복을 입혀주시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시죠. 할머니, 이 한복 정말 예뻐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한복을 입으니까 진짜 공주 같네. 아야코야, 이제 우리 가족 맞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우와 유키는 이제 진짜 남매처럼 지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고 있어요. 누나, 한국 떡볶이 만들어줄까? 진우가 유키에게 물어봅니다. 오빠, 나는 일본 도라야키 만들어줄게. 유키가 대답해요.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어느 날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야코, 우리 가족 사진을 찍자. 4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국적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가족 말이에요. 요양원 환자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십니다.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일본식 미소국에 한국 된장을 넣어 만든 퓨전 된장국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아야코 씨 음식은 정말 맛있어. 마음이 들어가 있어.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음식 솜씨가 더 늘었네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끔 문화센터에서 플라멩코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플라멩코를 배우는 모습이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멋있게 춤을 추십니다. 선생님, 이 춤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수강생 한 분이 말했습니다. 춤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스페인 여자 같아요. 50대 아줌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가르친 한국 분들이 플라멩코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는 건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플라멩코와 한국 전통 무용을 접목한 새로운 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 전통 음악에 플라멩코 동작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수 씨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요. 아야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현수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키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발표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엄마, 나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다 알고 있어서 더 풍부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유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유키가 이제 진짜 국제적인 사람이 됐네. 시어머니도 유키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어느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강에 놀러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서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치맥이죠. 아야코 씨, 한국 치킨 어때요? 현수 씨가 물어봤습니다. 일본 가라아게보다 훨씬 맛있어요. 양념이 정말 특별해요. 진우와 유키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았습니다. 두 아이가 웃으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현수 씨, 저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마음으로 연결된 순간부터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마음은 한국의 딸입니다. 가족은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수 씨와 가족들,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분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야코 씨, 오늘도 맛있는 밥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뿌듯해요. 문화센터에서 플라멩코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춤을 즐겁게 추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제 유키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20년 전 무대에서 플라멩코를 춤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 서로를 아끼는 마음의 행복이죠. 지금도 저는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사랑이 있는 한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이 새로워요.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현수 씨가 자주 말합니다. 아야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정말 기적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사카의 작은 요양원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면서도 기대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하루가 말이에요.